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전기 분야의 1호 여성 기술사 기유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건축물 안에 전기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졸업하고 전기 설계 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의 3년 됐네요. 30년이 넘게 전기 분야의 엔지니어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기술사를 취득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여성 중에는 전기 분야의 기술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1호 기술사라는 그 타이틀이, 그 수식어가 제게는 굉장히 영광되고 영예로운 어떤 그런 수식어가 되었죠. 그런데 그 1호라는 것에 대한 그 무게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에게는 굉장히 성실한 후배이고 싶었고, 또 후배들에게는 굉장히 닮고 싶은 어떤 롤모델의 선배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가 기유경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성을 대표하고 전기 분야를 대표하고 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걸어오고 또 성실하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업을 하고 20대에는 30대 선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멋지다. 한 10년 정도 앞서가는 선배들을 보면서 닮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30대에는 40대의 선배들이 굉장히 멋져 보였고 그분들이 그 이룬 그런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닮고 싶었습니다. 40대에는 또 50대의 선배가 그랬고 지금 50대 중반인 저에게는 또 60대의 저보다 앞서가는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고 또 그분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분들을 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아마 후배들도 매 순간 선배들이나 또 동료들이 잘 나가는 그 선배들, 성공한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육아도 있었고요. 그런 기간이 있고 나서 이 30대 중반에 잠깐 동안 창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설계 사무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설계 사무실을 한 6년 정도 운영하다가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기술사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술사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자격 종목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기능사라는 것을 취득하게 되고요. 2년제 대학이죠. 2년제 대학에서는 산업기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기사 자격증을 따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일정 기간의 어떤 그 경력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야마다 참 다르긴 하지만 기술사 종목은 84개 종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 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전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가 된 다음에는 그 내가 창업한 그 회사를 키우는 방법도 있었고 또 다른 한 방법은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를 접게 되고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더 하게 되고 또 석사와 박사 이렇게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다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재밌는 일은 제가 전기 분야의 1호 기술사라 그래서 1호 타이틀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한
20년 넘게 일을 한 다음에는 저에게 어떤 타이틀이 주어졌냐면 회사에서 CM본부의 본부장을 맡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CM본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감리라고 하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를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에는 설계본부와 감리본부 두 본부가 있었는데 저는 설계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설계를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저에게 CM본부 본부장을 맡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의아했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맡은 그 CM본부에는 남성이 50명이 되었어요. 근데 본부장 1명 여성 외에는 모두가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 1명 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참 녹록지 않은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본부장의 역할을 하는데 또 그것이 여태까지 설계를 해오다가 감리를 하고 CM을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새로운 일에 또 다시 도전하는 어떤 기회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일이 저한테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였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감리원들이 모두 우리 본부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저에게 의구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뭐든지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도 하고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한 20개 정도의 현장이 있었는데 그 현장을 제가 6개월에 걸쳐서 다 돌아다니면서 현장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한 현장에는 적어도 한 번씩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가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또 문제가 생기는 일들 그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본부장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18년도까지 있었는데요. 2018년도 12월에 다시 제가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업을 하기 바로 전까지 제가 본부장으로서 그 본부의 인원이 120명으로 늘었고 제가 처음 본부장으로 맡았을 때보다 인원도 늘었고 회사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세계에서 본부장이 여성으로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나 CM본부의 본부장이 여성이다라는 것도 그 당시 최초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최초의 그 타이틀을 하나 더 안겨준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50대에 창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굉장히 또 의아스러운 일들이죠. 왜냐하면 창업은 그래도 늦어도 40대는 해야 된다 이렇게들 보통들 말씀을 하시는데 50대 창업이라는 걸 결정하기까지는 저 굉장히 많은 어떤 고민과 그런 수고의 시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주변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굉장히 잘할 거다 하고 응원을 주는 분들도 계셨고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창업이냐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랬지만 제가 창업을 선택하고 50대 초반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회사 유로 컨설팅이라는 전기 엔지니어링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회사에는 22명의 직원이 있고요.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오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고비고비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고 나니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부장으로 있을 때의 책임감과 또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된 것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 이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런 가치와 이념들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고 싶다 해서 시작한 회사이고요. 우리 회사의 그 모토는 길을 만드는 기업, 길이 되는 기업입니다. 아마 그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일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되어서 유로 컨설팅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국에 있는 기술사가 약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사이가 되고요.
여성 기술사는 1,500명 정도 돼요. 그게 굉장히 적은 수죠. 그런데 제가 여성 기술사의 회장을 약 5년 정도를 했어요. 여성 기술사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사라고 하면은 일단 사회에서 메이저라고 볼 수 있죠.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어떤 어려운 점들을 돕는 그런 일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멘토링들도 진행을 했었고, 우리가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진로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전문가들이 가서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와준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뜻깊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우리가 연탄 배달부터 했습니다. 연탄 후원부터 또 독거노인들의 집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부터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보행 취약구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걸어 다닐 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보안등이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또 특히 여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어두워서 굉장히 우범지대로 또 그리고 위험한 지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 기술사들이 그러면 가로등을 보급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파주시에 법원읍이라고 있습니다. 법원읍에 그 마을에 몇 개의 마을에 매년 저희들이 태양광 가로등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하고도 굉장히 친해졌고요. 우리가 그것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 기술사들은 한번 하면은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영속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 12월에 우리가 20주년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기술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저희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저희 사무실 안에서는 모든 분들이 남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처음 취업을 했으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업무에 대한 것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분야에 대해서 배워야 했는데 저에게 처음으로 닥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실장님, 제 바로 위에 있던 실장님께서 6개월 있다가 퇴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설계 사무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빨리빨리 교체하거나 바꾸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혼자서 제 분야의 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설계를 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로 물어보고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조금 올드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퇴사를 할 것이냐 또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좀 괴롭히고 전화로 해서 그것을 해내고야 말겠다 뭐 이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도망가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 때에 제가 이 엔지니어링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건축을 전공했는데 건축 설계 시간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건축 설계하는 건축사와 엔지니어링을 하는 기술사의 차이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건축사는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물론 저에게도 창의력이 있겠지만
약간 저에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엔지니어링 분야에 제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조금 저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제 몸에는 엔지니어의 피가 흐른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그냥 몸속까지 엔지니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창업을 하면서 저의 목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들과 경쟁하지 않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할 수도 없고 경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체계와 어떤 단단한 그런 것들을 구축해 놓은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과 제가 창업해서 바로 경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만이 할 수 있는 필살기가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동안 고민하고 찾아낸 것이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기요금 여러분들 다 내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주택뿐만 아니라 큰 빌딩에서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전기요금은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러면 오르게 되는 것을 어떻게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택에서뿐만 아니라 빌딩을 관리하는 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한전하고 계약하는 한전 계약 용량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전기요금 기본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차별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기 설계를 하게 되면은 건물 안에 있는 전기 용량이 있습니다. 모든 전기 부하 용량을 합해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변압기 용량의 총 용량을 한전하고 계약하는 한전 계약 용량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만약에 1000kW가 변압기 용량이다 하면은 1000kW를 한전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1000kW를 주겠죠. 보내주면 거기에 기본 요금은 1000kW의 30% 되는 300kW의 기본 요금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들은 그 300kW보다도 더 많은 피크 용량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3년간 연구한 그 연구 결과로는 10,000개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20%가 피크치가 30%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30% 피크가 안 된다는 것은 기본 요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30% 미만으로 피크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은 계약 용량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 용량을 변경해서 기본 요금을 과하게 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이 오래되면 여러분들 리모델링 하잖아요.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전기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하죠?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전기 설비 안에는 변압기라는 것도 있고요. 발전기라는 것도 있고 수배 전반이라고는 아주 큰 어떤 규모의 기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체하려면 통로도 있어야 되고 반입하고 반출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스페이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주 오래 전에 설계한 그런 건축들은 그 오래된 기기들을 교체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교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노하우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최근에 그렇게 오래된 건물의 수배 전반이나 변압 기반을 교체하는 그런 설계나 CM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잘 하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전기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제 지금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빌딩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 보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 전기차가 더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주변에 있는 그 주유소만큼이나 충전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충전소는 뭐냐? 전기 용량이에요. 그래서 그 전기 용량이 필요한데 그 전기 공급을 지금은 한전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 변전소에 확보하고 있는 용량이 나중에는 전기차가 증가되면서 아마 그게 모자라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측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한 그 용량을 얼마로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용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대 있을 때, 두 대 있을 때, 10대 있을 때, 100대 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용량을 다 볼 것이냐, 아니면 수용률을 적용해서 조금 적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 기준들이 아직 없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3가지가 현재 우리 유로컨설팅의 필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있는 건설 분야는 대부분이 남성 중심의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설 분야나 또 전기 분야에 여성들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남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 사무실에 여성 화장실이 저 뒤쪽에 하나 있는 거죠. 예, 이런 불편함도 있었고, 또 남성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여성으로서 남성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설 분야나 전기 분야에서 일하시는 여성들이 굉장히 보이시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남성과 융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씩씩한 그런 여성 어떤 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성과 남성 분명히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남성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여성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이 일에서 온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어떤 엔지니어로서, 한 사람의 기술사로서 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것보다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여성이나 남성을 구별하는 그런 젠더 이슈를 말하다 보면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떤 성비를 나누고 어디를 메이저리티로 어디를 마이너리티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굉장히 사는 게 좀 빡빡하고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성이나 포용성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LI10이라는 최근에 제가 들은 그런 용어인데, LI10이라고 하는 것, LI라는 것은 특정한 권력이나 권한, 특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 마이너리티에게 여러분이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세요 라는 그런 멘토링을 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LI10은 그게 아닙니다. 권력과 또 권한을 갖고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베풀고 나눌 것인가, 그것이 바로 LI10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회에서 기술사로서 또 메이저로서 주도권을 갖고 살고 있는 어떤 그 안에 속하는 LI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회에 그렇지 않은, 권력이나 특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분야에 그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을 베풀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공학 분야나 또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후배님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여성이 그 척박한 곳에서 생활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앞서가는 그 롤모델이 이제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이 그 남성이 많은 분야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선배들이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선배님들을 좀 따라가면서 보고 배우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할 때 내가 공학 분야냐 과학기술 분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도 용기를 잃지 않고 과감하게 선택하면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여성들이 소수인 그런 집단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게 되면 내가 바라보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곳까지 오히려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또 여성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고, 그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제가 또 열심히 노력하게 됐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또 얻게 되고, 또 칭찬받게 되고, 여러분 칭찬받게 되면은 또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 분야에 있어서 쉬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었던, 힘을 얻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가지 않은 길, 이런 길들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발짝 내딛다 보면 그것이 바로 곧 길이 되고 거기에 내가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회사의 모토 있습니다. 길을 만드는 기업, 길이 되는 기업, 이런 기업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후배들도 어떤 두려움이나 내가 선택을 망설이게 되는 그런 순간에도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기 분야의 여성 1호 기술사 기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